저는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포토를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자, 귀한 이쁜 모습으로 찍어주세요. 자, 우리가 성하면 굉장히 어두운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성입니다. 그리고 성은 굉장히 아름답고 창조적이고 그런 것을 어둠에 묻혀서 우리 청소년들이 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정에서부터 이 성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부터도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정말 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적은 부모가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자녀에게 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으로 자녀가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교육 과정에서 개선점을 파악한 후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 그리고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학습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키워드는 부모교육, 성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가정교육, 성에 대한 가치관으로 잡았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보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보를 굉장히 애국해서 받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성적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고민을 부모와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부모가 해결하는 그런 관계이지 그 고민을 부모가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친구, 선배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 보면 성교육을 1년에 15시간씩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15시간의 교육 과정 가운데 직접적으로 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교과 과정 가운데 녹아있기 때문에 그 생활 속 성교육이라 해가지고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그 분야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에서 단어가 키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 키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회나 여러 가지 기술 과정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과목들이 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담당 교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바운드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적당한 어디까지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예고 강사가 들어가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4시간 정도 됩니다. 그것은 거의 성폭력 예방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 성장 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이에게 때에 맞는 성교육을 시켜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나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구의 절차를 보면은 저는 2022년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획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분석을 했고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성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해서 그 교육을 가지고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방향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다음 수업 회기에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청소년 자녀의 성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참여자 1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12회기로 해서 한 해에 2시간씩 이렇게 진행을 했고 한 번 할 때 3시간씩 진행을 했습니다. 자료 분석을 하면 프로그램 참여 부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작 전에 부모에게 사전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기별 부모들의 참여 경험을 통해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나타났는지 소감문을 작성하려 했고요. 성경 프로그램 실행 과정도 관찰한 내용, 소감문 기록, 소감 발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지는 10가지 항목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10명 중 9명의 부모 자녀에게 성교육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성교육을 받아본 부모가 2명 있었고요. 학교 성교육 내용도 거의 알지 못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은 8명의 부모가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 10명의 부모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었고요. 자녀에게 성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고 해바라기 센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겠다라는 부모가 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참여한 분들의 소감은 이제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성형 문제를 부모가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쑥스러웠었다. 근데 한 번도 자녀에게 성교육 시켜본 적도 없었고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해서 용기를 내 도전해 봤는데 프로그램의 해가 지나갈수록 자신감이 생겼고 성에 관한 폭넓은 교육으로 자녀와 대화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엄청 좋아요라고 고백하는 엄마가 있었고요. 학교 현장 성교육 실태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교육을 받는 동안 성교육이 참으로 폭이 높다는 것을 느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생소한 단어의 의미와 젠더 감수성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참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들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성적 지식과 가치관을 주입받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부모로서 마땅한 교육 방법을 몰라 막막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자녀의 발달 단계부터 정서적, 신체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본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처음에는 생소한 단어에 낯설어했지만 회기가 진행해 가는 동안 자녀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청소년 성의 다양한 변화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학교에서 배우는 생활 속 성교육은 끼워 맞춰진 느낌이었다면 가정에서 자녀와 자연스럽게 나누는 성 이야기는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대화의 폭이 넓어졌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 지식과 성 가치관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맺자면 이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수를 가지고 있고 한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 집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K시의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 지역 청소년 부모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본 연구 결과는 단기간에 걸쳐서 도출된 것이므로 기간에 대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좀 더 세분화하여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본 연구는 참여 관찰자이자 사례 연구로서 통제 비교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에 따른 요인으로 인한 변화인지 아니면 부모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의해서인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는 비교 집단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었나 그 활용도를 찾아본다면 청소년 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성 지식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자체가 성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바꿔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자녀의 이성 교제라는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폭이 굉장히 넓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녀를 둔 자녀 가정과 학교 활용을 한다면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등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의 아동기관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PT를 줬더니 그걸 가지고 교육하는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우리 김영우 목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사회가 가장 구성원이 마을이 됐듯이 한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는 데까지는 온 마을이 그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둡고 또 은밀하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은밀한 곳에서 아이들이 어둠의 경로로 배우게 된다면 사이버상에서 배우는 성은 정말 과장되어 있는 정말 그 상업적인 성을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에 대한 범죄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긍정적인 성을 우리가 끌어내는 데는 부모의 역할과 우리 연구하는 자들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